잠시만요. 이게 근데 왜 또 저 한다고 불을 다 끄셨죠? 눈 뜨고 소리는 안 나가네요. 나네요? 나가나요? 노트북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그럼 저거 서로 네. 이건 그냥 만들어봤고요. 네. 제가 오늘 감정 로봇 하려고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약팔러 나왔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감정 로봇이라는 게 실제 하기도 하고 실제 하지 않기도 해요. 무슨 말 하는지 이제 발표를 끝나면 아실 거고. 근데 이게 사실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관심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되고 또 주어진 시간도 많지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네, 경품으로 저의 강의에 전략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게 2016년 다이어리인데 그 무한도전 다이어리예요. 무한도전 다이어리. 그래서 언제 퀴즈가 나갈지 모르니까 잘 준비하고 계셔서 네, 제 발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 로봇을 얘기할 거고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네, 서론을 얘기하고 본론 얘기하고 결론을 얘기할 겁니다. 네, 식상하죠? 네, 그래서 식상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색깔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일단 그냥 해볼게요. 그래서 서론, 왜 감정 로봇인가? 부터 사실 다른 분들 연구는 왜 필요한가를 설득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이미 다 받아들이고 계시니까. 근데 감정 로봇은 설득하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왜 필요한지부터. 근데 일단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영화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죠. 왜 필요한지보다는 좀 미래 일들이 좀 상상을 해볼 아직 감정 로봇이라는 게 우리 일생활에 많이 적용되지 않았으니까 영화로 좀 상상을 해봅시다. 엑스마키나나 채피 영화를 로봇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다 보셨을 텐데, 네, 일단은 영상은 또 뒤에 다른 게 준비되어 있어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터미네이터도 사실 우리가 보면서 좀 무서운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 이건 스페이스 오디세이 나오는 할인데도 지금 되게 무서운 눈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도 감정 로봇일까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미래 세상에서 로봇과 사람이 이제 여기는 좀 긍정적으로 그려져 있는 로봇 앤 프랭크와 바이센티니얼 맨은 사람과 로봇이 사랑에도 빠지고 우정도 쌓고 이런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있죠. 그래서 이걸 영상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강의 자료는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 링크 따라가셔서 한번 보세요. 이게 되게 철학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고, 아이로봇 영화에도 얘가 주인을 죽였어요, 이 로봇이. 그래서 취조하는 장면인데 네가 무슨 감정이 있다고 주인을 죽이냐. 근데 이거 화를 내. 내가 안 죽였다고 이러면서. 그러면은 로봇은 감정이 있었을까요? 네. 애니메이션도 있죠. 이거 아스라다 아시나요? 지금 나이는 좀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막 대학 가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스라다가 사람의 감정을 이해를 해서 드라이빙 시스템에 도움을 주는 로봇이에요. 네. 이거는 월이죠, 월. 월이 이 그림 자체에서도 막 로봇이 감정이 이렇게 있어갖고 놀고 있죠. 근데 좀 더 실제적인, 이거는 조금 너무 공상과학 얘기고, 실제적인 예로 그 드라마가 있어요. 리얼 휴먼이라고.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로봇을 일단 만들었다고 가정된 사회고, 이제 그 다음에 로봇의 감정이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를 그린 로봇이 그 드라마입니다. 로봇이 서 있고 로봇한테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총은 아니고 레이저로 쏘는 거죠. Scope this
skallen och bröst, 5 poäng. De dör omedelbart. Den lägger sig ner. Går in i viloläge. Träff i ben, arm, rygg, mage, 2 poäng. 5 träffar. Den går ner i viloläge. Målet, döda så många robotar kan. Undvik paintballs. 이해되시죠? 하나 넘고요. 예, 이런 세상 볼 수 있고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휴봇들, 다시 말해서 기계들이 소수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날이 올 거라는 얘기로군. 인권운동처럼 말이야. 정신 나갈 생각인가 봐요. 그래, 정신 나간 생각이긴 하지. 그렇죠. 만약에 그런 판례를 남기게 되면 휴봇에게는 어떤 식의 부당되고 할 수가 없게 돼.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자동차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 자동차는 감정이 없으니까 경우가 다르죠. 휴봇은 감정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대표님과 저한테 감정이 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학습된 행동을 반복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면아, 잠깐 이리 들어와봐. 서로 인간이 것을 영혼이 증명합니다. 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네? 이쪽으로 좀 와봐. 요즘 일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 칭찬하려고 불렀어. 감사합니다. 어머, 왜 이러세요? 말씀 끝나셨나요? 나가봐. 좀 소름 돋기도 하죠. 리얼 휴먼이라는 스웨덴 드라마인데요. 시즌 1만 한국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히치봇이라고, 이거는 뭐 얘한테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막 돌아다니다가 파괴된 사진인데 얘한테 그 사람들이 분노를 느꼈고 거꾸로 부서진 걸 보고 동정심도 많이 느꼈어요. 너무 먼 미래 얘기죠? 그래서 감정롯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다시 저는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감정 로봇을 좀 더 적용할 수 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연구 분야에서 첫 번째로는 왼쪽에 보이시듯이 자폐아 치료에 많이 사용이 돼요. 그 자폐아들이 보통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로봇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한대요. 그래서 로봇의 감정적인 인터랙션을 넣으면은 자폐아도 사람과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고 정서적인 교류도 할 수 있게 하는 자폐아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우리 고령화 시대에 로봇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감정적인 로봇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뭐 놀이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교육용어에도 로봇이 어떤 감정적인 서비스를 해줘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고요. 요즘에 또 소셜 로봇이라고 뭐 지보, 페퍼, 뭐 한국 기업인 퓨로, 또 버디 저것도 스타트업인데 되게 감정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해서 나오는 소셜 로봇들이 실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우리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가 너무 많은 판타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서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광범위한 분야인데 정서라는 거 하나에 다 담아 넣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좀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능, 인공지능 분야도 뭐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딥러닝도 주로 비전 아니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이런 특정한 분야에서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일반적인 지능을 우리가 먼 미래 30년 후까지도 바라볼 정도로 미래의 지능
완성된 지능을 기대하는데 감정에는 그렇지 않은 좀 오해들이 있어요. 감정도 그 특정 분야들마다 개발돼야 될 소주제들이 있는데 그걸 감정이라는 큰 덩어리를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 다시 단어 하나로 축소시킨 다음에 우리는 감정이 필요하다, 감정을 구현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마치 완벽한 인공지능을 당장 구현해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어쩌면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능이 발전하면 감정이 저절로 나타난다 라는 이건 뭐 오해일 수도 있고 뭐 나중에 그렇게 밝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지능이 없는 생명체일수록 감정적인 표현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정이 먼저 구현되고 지능이 그 위에 쌓아지는 우리 그런 구조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감정이 막 딥러닝 막 발전하다 보면 그 딥러닝에서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고요. 감정 자체가 불안정하고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역사적인 관습인데요, 유물인데요. 감정을 되게 악한 것으로 해서 우리는 감정을 빼야 된다라는 예전에 시대도 있었듯이 로봇에도 감정이 드러나면 큰일 난다. 로봇이 뭐 사람 감정이 있으면 사람 다 죽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과 로봇이 가질 감정은 다른 종류의 감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존재적으로 감정이 갖고 있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지에 더 포커스를 넣어야 되지 감정의 가치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지는 좀 나중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론을 드려서 본론은 이제 실제로 그 로봇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는 얘기인데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방향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감정을 로봇이 이해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로봇 스스로가 감정을 갖고 있어서 사람한테 그 감정을 전달하는, 사람이 공감하게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고, 세 번째는 로봇한테 감정이 있진 않아요. 있진 않는데 사람이 로봇한테 애착을 느낀다든지 감정적인 요소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확실히 우리가 구분하고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말씀드리고, 이게 상당히 혼재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당연히 상황에서는 혼재돼서 나타나긴 하겠지만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먼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인식은 뭐 이미 러닝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예시만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 인식하는 예시가 있죠. 근데 사실 얼굴만 보면은 이게 즐거운 건지 슬픈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디 제스처에서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링크는 제가 공개해드리면 따라가서 한번 재밌으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음성으로, 톤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상담하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감정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톤을 가지고 오히려 그 데이터로 쌓아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톤에 실린 감정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음성을 인식하는 감정 서비스도 있고요. 네, 뭐 그 위에도 심박수나 어떤 뇌파를 이용해서도 감정을 인식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세한 연구 내용은 오늘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거꾸로 로봇이 사람한테 감정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실제 로봇한테 감정을 구현을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갖고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 로봇들이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뭐 제가 다 여기 표현하진 않았는데 좀 하나씩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하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다 심리학 기반으로 로봇의 감정이라는 걸 구현을 해요. 외부 인풋이 들어오면 심리학 룰을 따라서 이런 감정들이 나와야 한다. 그 중에 가장 공학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게 OCC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로봇이 상대방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다, 아니면 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지만 친한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뭐 나는 잘 몰랐던 상황이 일어났다, 이런 거에 대해서 룰을 가지고 트리를 구분을 해서 각각의 감정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OCC 모델 궁금하시면 검색해보세요.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리학에 사실 감정이라는 게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되게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로즈만 띠어리라고 해서 그 어떤 동기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동기를 이용을 해서 감정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룰을 가지고 있는 모델도 있고, 뭐 다른 히긴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모티베이션과 에피션시에 따라서 감정 룰을 제한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방금까지는 어떤 디스크리에트한 그 구분되어 있는 감정들이었다고 하면은 그 아예 그냥 공간상에서 우리 공학자들은 그런 공간 스페이스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팩터들을 기준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감정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연구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보시라고 갖고 왔고요. 네, 뭐 이 모델 이 3차원까지도 만들어서 감정 공간을 제한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갖고 있는 그 인터널 베리어블을 정의해서 뭐 예를 들면 이건 배고픔이라는 걸 어떤 드라이브를 정의를 해서 시간에 따라서 배고픔이 늘어나서 어떤 영역에 들어오면 어떤 불편한 감정들이 나오게 하고 그것이 다시 뭐 우리가 배터리 같은 경우라서 배터리 충전해서 이 불편한 영역을 벗어나면 다시 만족감을 느끼는 식의 감정을 구현할 수 있는 이론들도 있습니다. 네, 그 감정뿐 아니라 어떤 그 무드라는 것까지 포함한 스트럭처를 제한하는 연구들도 있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리액티브 딜리버레이티브라고 해서 여러분이 누가 뒤통수를 때렸어요. 그 화가 나죠. 근데 돌아봤더니 교수님이에요. 그 화를 내면 안 되죠. 네, 이런 게 이제 딜리버레이티브 심사숙고한 감정 이런 접근 그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때렸을 때는 화가 나는데 그걸 리액티브하죠. 근데 교수님인 걸 상황을 판단했더니 화를 내면 안 돼. 그럼 좀 복잡한 감정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를 이제 좀 딜리버레이티브 뭐 이런 감정들로 프로세싱을 하는 이론들도 있습니다. 네. 네, 표현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요. 이거 표현 하나만 볼게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영상은 넘어가서 보세요. 네. 그래서 표현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어서 이제 표현도 공간상에서 구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네. 근데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사람과 닮게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도 해야 되고 이제 사람이랑 닮긴 했지만 사람은 아니죠. 이거는 아예 이제 만화 캐릭터처럼 디자인하는 그래서 감정적인 로봇을 만들지만 뭐 표현하는 툴에 따라서 우리가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분야가 이 감정 로봇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 언캐니 밸리라고 있어서 사람이랑 가까워지